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공정과 김병준입니다. 오늘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그 위험성 평가를 이제 많은 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고 또한 이제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사례가 조금 같이 한번 좀 논의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는 과제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 안전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진짜 조금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걸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LPG고요. 사용 원료는 LPG. 우리가 LPG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역시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보면 되겠죠? 충전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가스차, LPG차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충전소 가스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장 탱크를 검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크랙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제 탱크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텐데 그런 저장 탱크를 검사를 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부 검사하던 중에 폭발이 났대요. 뭐 2004년도 사례인데 그 LPG 충전소 저장 탱크를 검사 대행 업체, 그러니까 검사하는 업체였어요. 검사하는 업체였고 실제 재해자가 비파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 LPG 가스를 방출을 했고요. 네, 대기 방출을 시켰고 두 번째 질소 가스를 넣습니다. 불활성 가스인 질소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밀폐용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산소 농도 측정도 해야 될 거며 또 이제 질소가스를 넣어서 충분히 LPG가 바깥으로 나갔는지도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절차대로 잘 수행을 한 겁니다. 제대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검사원 두 분이 탱크 내부로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그 자분 탐상 장비, 비파괴 장비죠. 이걸 컨센트에 꽂는 순간 탱크 내부 슬러지에서 발생한 뭐 이제 가연성 가스, 뭐 슬러지라고 하면 고체잖아요. 뭐 액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 가연성 가스 때문에 폭발해서 사망한 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학생들이랑 같이 관련돼서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절차대로 대기 방출도 시키고 질소가스도 주입을 했고 가연성 가스 및 산소 농도까지 측정을 다 하고 나서도 사고가 났던 사고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서두에 던졌 것처럼 어떤 지식 습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을 받는다든지 관련 전공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한 이유가 이런 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과정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상기시켜 보면은 역시 환기, 그 다음에 질소가스 주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 측정, 가연성 가스 유무를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측정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약간 20분의 간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분의 간격이 있어서 탱크 내부로 진입을 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파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자분 탐상 장비 자체가 전기로 작동을 하니까 컨센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순간 그 컨센트랑 쉽게 말하면 220V 컨센트랑 그 전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스파크가 발생됐고 이게 이제 점화원이 돼서 잔류하고 있던 그 슬러지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던 그런 그 어찌 보면 이제 원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폭발이 일어났던 사고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그 뭔가 절차대로 진행을 해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스파크는 날 수 있죠.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연료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만 안에 연료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슬러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사를 했지만 검사를 해도 잔류하고 있는 연료가 역시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 원인은 환기가 미흡했다. 아까 말한 뭐 슬러지를 말하는 것 같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뭐 빨아 당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방폭형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컨센트라고 해도 그런 게 폭발하지 않는 또 한편으로 이게 지식이 있었다면 컨센트를 탱크 바깥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다거나 뭐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방대책으로는 충분한 환기를 실시를 해야 되고 수시로
산소든 연료든 농도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마원 발생 방지, 아까 말했던 어떠한 방폭 설계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떠한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곳 외적인 부분, 바깥쪽에서 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전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얘기는 하겠지만은 관련 이제 이런 사례 기반으로 우리가 같이 분석해보고 토론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고, 우리가 어쩌면 매뉴얼 준수를 했다라고 해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서 뭔가 이제 위험성 평가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관련된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든 기업이든 해서 이제 그런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